요즘 유독 참 그게 없네요. 유독 진짜 볼 기사들이 없네. 자, 한국일보 일면 기사는 지역 가입 저소득 606만 가구 반값 건보료. 보수와 수입 많은 직장 가입자 부담 늘고 피부양자 59만 명 지역 가입 강제 전환. 요거는 건보료 개편안에 대해서 잘 분석해 놓은 기사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특검 최순실 포스코 인사 개입 본격 수사 나섰다. 요런 기사가 있고요. 대선 총선 동시 치르자 반기문 깨어놓은 적극 동조. 요거는 아까 조선일보 말미에 사설에 있던 그 얘기 같죠, 그죠? 5년에 한 번씩 우리가 독재하는 걸 도와주세요 라는 얘기지. 자, 대선 꿈 있나 없나 시비 부르는 황교안의 안개화법. 황교안 폐하가 지가 대통령인 줄 알고 설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한테 권력이 가면은 사람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자, 이면입니다. 인공수정 치어 방류 2년 만에 명태가 돌아왔다. 막 그런 얘기 있고. 속초 쪽이랍니다. 속초 쪽. 그다음 뭐 3면에는 반기문 독자 세력화 바른정당 합당 국민의당 연대 문과 본선. 내가 계속 얘기하던 건데 이게 제3지대 빅텐트 시동이라는 글로 최근 정황을 한번 분석해본 기사가 있습니다. 자, 새누리 충청권 의원들 집단 탈당 저울질 반기문 곁으로. 2차 탈당 관련 얘기가 있었죠, 그죠? 반기문 일기장까지 꺼내들며 네거티브의 적극 반격. 요건 이제 박연차 쪽에서 받았다고 하는 23만 달러 수수 의혹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인했다라는 건데, 반기문은 조카가 번역 기피 때문에 도피 중이라면서요. 수배 중이라는데? 반기문은 처음 들어올 때 했던 얘기가 친인척 비리를 없애겠다라 그랬는데 자기가 스스로 이미 그러고 있다는 걸. 사면입니다. 이재명 소년공 시절 대통령 꿈 이룰 것이다. 요거는 이재명이 자기가 이제 어릴 때 일하던 공장에서, 충청도 어리라 그랬는데 아무튼 공장에서 이제 출마 선언했다라는 얘기고. 문재인 개혁 드라이브 대 안희정 합리적 중도. 요건 이제 문재인하고 안희정의 공약 아니면 입장들을 배치해서 설명해 놓은 기사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유성민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대체휴일 보장. 요거는 유성민 쪽 이야기인데, 유성민은 요즘 거의 주목을 못 받네요. 이 아저씨도 뭔가 좀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아, 입장이. 문재인 빅텐트 새누리 정권 연장 안철수. 문재인 이길 자신, 반기문 불출마 가능성 크다. 안철수는 자기 꿈속에서 논일고 있고, 문재인이 이제 반기문하고 유김당 등등이 이제 그러니까 합치는 거를 경계하고 있는 거고. 저 오면입니다. 미중 두 사자 사이 스스로를 지키는 도슴도치가 되라. 요거는 기획기사입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을 아마 인터뷰에서 쓴 글 같은데, 한번 읽어보세요. 뭐 정론이겠지. 정론일 겁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 9,800억 원 플러스 알파 요구에 올 듯. 요거는 미국 쪽에서 이제 우리한테 요구해 올 거다. 트럼프가 방위 분담금을 좀 올려라 뭐 그렇게 계속 압박을 해오잖아, 그죠? 자, 6면입니다. 거짓말하고 대안적 사실 궤변. 트럼프 출발부터 흠집. 요거는 뭐 미국 내부 문제라서. 나프타 재협상 시작할 것 보호무역 공약 현실화. 요건 나프타는 북미 무역협정, 북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얘기죠. 측근평 긴장 고조에도 트럼프의 축전. 서로의 가치 존중 협력해야. 그래, 둘 다 독재의 가치를 존중하고 협력해라. 외교정책 특공연이 혈연관계 우선이다. 첫 정상회담 메이 영 총리, 첫 통화는 이스라엘 총리.
미국의 두 식민지들 이야기고, 참 격세지감이야. 그 영국을 보면, 영국을 보고 있으면은 자기 식민지한테 먹히고 있다는 기분이 어떤 기분일까? 아주 족같은 기분이겠죠, 그죠? 8면입니다. 유진용 블랙리스트는 김기춘이 주도한 범죄다, 이렇게 특검에서 얘기했다는 기사가 있고요. 조선일보도 있었죠, 특검 포스코 회장 선임 의혹 정조준, 정유라 2대 부호정 입학 학사비리 몸통도 최순실이다. 당연한 얘기지. 분석들은 뭐 기사들이 잘하니까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사건 자체에 대한 분석들은, 저는 오늘도 뭐 특별한 얘기가 있으면 말씀드린 특별한 얘기는 없어가지고 그냥 늘 그렇던 그런 얘기라서. 자, 9면입니다. 김종 박 대통령이 정유라 얘기 직접 꺼내 충격이었다. 이거는 헌재 탄핵 심판의 8차 변론 중에 나온 얘기랍니다. 장관 구속 수모 겪고서야 문체부 알맹이 없는 블랙리스트 사과. 이건 좀 그래요. 이거는 어차피 저 사람들은 공무원들이고, 장관들은 좀 특별하잖아. 그 임명직이니까. 뭐 양심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자, 우리나라가 뭐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해주는 나라도 아니고 족같은 나라죠. 박근혜 충 39명 증인 신청에 헌재 패스트트랙 선택.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가 지금까지 되게 비협조적이다 갑자기 이제 39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거에 대해서 시간 끌려는 거 아니냐, 지랄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10면입니다. 송파 세모녀 같은 저소득층 건물에 낮춰 13,100원 낸다. 최저보험료 개념 도입, 소득 부과 기준 높여 3년 주기 3단계 개편.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건보료 시스템을 잘 몰라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한번 요 한국일보 기사가 되게 잘 분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10면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10면 전체가 건보료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12면입니다. 리베이트 수사 싸고 광주경찰청 쑥대밭이다. 이거 뭐야? 8개 병원 리베이트 수수 의혹. 근데 요런 게 있네. 의약품 납품업체 다이어리에서 수사 지휘 간부 등 경찰 5명 이름이 나왔대. 씨발, 돈 받아 처먹었구나. 변호사 수임 내역 미신구 우병우가 대려 1,000만원. 홍만표하고 최유정은 제명했다고 하네, 변협에서. 네, 그 청렴한 민정수석 우병우 선생께서 1,000만원을 낸다고 허리가 휘어질 것 같다, 막 그런 기사고요. 13면에는 요런 기사가 있습니다. 대기 대대피 잠실 세내역 화재 논쟁 후끈. 아무튼 요거는 서울 쪽 행정 처리 문제니까, 뭐 저는 서울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뭐 이 세부적인 얘기는 그렇다 치고, 그 옛날에 그 지하철 사고도 그렇고, 대구 지하철 사고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그 정부 쪽 대응이 사실상 국민들한테 이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됐다, 국민들이 전혀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되고 있다 라는 거는 확실해진 것 같아요. 두 번 이상 지적받으면 해고, 산 넘어 산 경비용역업체 갑질. 신현대 아파트 경비원 재계약 기간 3개월에서 1년 늘린 대신에 해고 명분 싹 기용 조항 신설. 요런 조항이 있네요. 입주민으로부터 2회 이상 지적이나 경고를 받는 경우. 이거 그걸 텐데, 그 뭐야, 노동법 위반일 텐데. 신현대 아파트 규정 규약이 그 뭐야, 근로기준법보다 위쪽에 있나요? 그렇지 않을걸? 지 좆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사람들은 지키라 그러고 지 좆대로 이거 하고 그러면 안 되지.
14면은 이제 설날 고속도로 관련해서 이제 뭐 안내고요. 다른 얘기 없고 뭐 15면도 특별한 얘기 없습니다. 네, 특별한 얘기 없고요. 16면은 국제면인데 특별한 얘기 없고요. 18면 경제면입니다. 저축은행 고위험 대출 눈덩이 2011년 항봉 재현 우려. 예전에 이제 저축은행들이 한번 촛대로 막 돈 빌려주다가 한번 다 터져가지고 사람들 그 예금한 거 다 잃고 그랬던 적이 있잖아, 그지? 5천만원 1인당 5천만원 보상해 준다 막 그러고. 최근에 또 그런 경향이 있나 봅니다. 요거는 근데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대략적인 거는 아마 그런 내용 같습니다. 갑자기 반토막 난 계량 공급 물량 단순 착오였다는데, 이거는 정부 대책 발표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취준생 등 사실상 실업자 사상 첫 450만 명 돌파. 19면은 이제 갤로트 7 바라바우닝 관련 얘기고요. 배터리가 문제다. 정부에서 참 청년 실업 관련해서 많은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으면은 계속 나날이 늘어가는 걸 보면은 이제 정책이 사실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주로 이제 창업 지원해주는 정책이 참 많아요. 이번 정부가 창조 뭐 지랄병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창업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되게 많고요. 사실 그 돈을 나는 복지 정책으로 돌리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드는데, 20면에는 그냥 돈 얘기고요. 21면에는 그냥 경제면도 아니고 머니면이군요. 진짜 돈 얘기네. 22면 뭐 문화면은 특별한 얘기 없고, 23면에는 이제 고 민음사의 박맹호 회장이 죽은 거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또 한 면 나왔습니다. 어제도 나왔었는데 오늘도 한 면 더 있네요. 민음사는 되게 큰 출판사잖아, 그죠? 자, 29면 내부 고발자 용감한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사람 대면인데, 고발자 운명 각계 인사 힘모아 내부 제보 실천 운동 공식 발대. 뭐 잘 되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내부 고발자를 배신자라고 생각하지. 실제로 많이 그러더라고요. 30면 오피니언인데 계엄령이란 칼럼이 있어요. 요즘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 등에서 계엄령 선포하라, 군대여 일어나라, 탄핵되면 폭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혁명 주체 세력이 될 것이다 라는 구호가 주장이 나온다고 한다. 요게 내용입니다. 계엄령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요즘 지랄병하는 새끼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광장 민심과 50대 역할론이라는 칼럼이 있어요. 부제가 뭐냐면은 새로운 시대 갈망하는 촛불 민심, 독주와 패권 구시대 이미지 거무, 분권과 연대에 익숙한 세대 주목이라는 칼럼입니다.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대통령 출마 윤리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칼럼인데, 요거는 반기문에 관련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특이하게 황교안 관련한 얘기입니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말이 되는 소리인가? 지난해 연말 정치권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처음 거론될 때만 해도 난 넌센스라고 여겼다. 고약한 것은 황권한대행의 태도다. 딱 부러지는 법조인의 절도 없는 공안검사잖아. 딱 부러지는 공안검사의 절도 있는 어법을 구사하는 그가
유독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만은 모호한 정치적 화법을 이어가고 있다. 요게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31면입니다. 단체장은 현직 사퇴 후 대선 준비해야.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단체, 현직을 먼저 나온 다음에 대선 준비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막 겸임하고 막 그 병행하고 그런 개판인데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흡연 유감이라는 칼럼이 있어요. 흡연 유감. 한적한 길모퉁이를 돌아서다 불안정하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한 눈빛으로 담배를 들고 멈춰서 있는 사람들과 마주칠 때의 느낌, 설명하기 힘든 그 느낌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가 이제 내용입니다. 뭐 다른 내용은 없고요. 그냥 담배 싫다 뭐 그런 내용이고. 요약하자면, 근데 아마 읽어보실 만한 가치는 있을 겁니다. 글을 예쁘게 쓰시네요. 자, 30면 사설입니다. 대선 출마 주자들 지킬 가치와 버릴 이익 생각해봤나? 이건 이제 그 공약이나 요즘 입장 관련한 이제 일종의 논평이고요. 헌재 탄핵 심판 늦춘 박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 꼼수. 뭐 제목이 곧 내용이죠. 소득 중심 건보료 보관은 맞지만 재정 대책 빠뜨려서는 안 된다. 이게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면은 적자가 많이,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흑자인데요. 근데 그러니까 그 요렇게 지금처럼 이제 부가 체계를 바꾸면은요. 2018년에는 연 9천억, 그리고 2024년쯤에는 이제 2018년부터 연 9천억 해서 24년쯤에는 이제 2조 3,108억 원의 보험료가 덜 거칠 것이다 라는 뭐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재정 대책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사설을 쓰신 모양이고, 아마 요거에 대해서는 그 조선일 그 한가지 내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건보료 자체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